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올여름 열렸던 파리올림픽에서 울산시 체육회 소속 김유진 선수가 울산체육의 저력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울산시 선수단이 이번에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체전 출전을 앞두고 결단식을 열어 필승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선수단이 오랜만에 하얀 단복을 차려입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11일부터 경남 지역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전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울산시 선수단의 결단식. 이번 대회엔 선수 791명을 포함한 울산시 선수단 1,100여 명이 모두 44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지난 대회 축구와 태권도 종목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울산시 선수단은 올해도 각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 선수들이 훈련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각 종목마다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울산광역시 시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여자 복싱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지난 대회까지 11회 연속 우승을 기록 중인 오연지 선수는 이번 대회 역시 필승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국체육대회를 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그 연패를 이어온 만큼 또 이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경기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지 선수뿐만 아니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유진 선수부터 한국 다이빙 간판 김수지 선수까지 올림픽에 출전한 울산의 스포츠 스타들도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훈련에 정진해 왔고 추석 연휴도 반납하면서 훈련에 임했습니다. 훈련한 만큼 좋은 성적을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지난 3일부터 야구 소프트볼을 시작으로 사전 경기를 진행 중인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울산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 메달 144개, 종합순위 15위를 목표로 메달 사냥에 나설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를 고려아연 측과 같은 83만 원으로 또 한 차례 인상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당초 어제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영풍과 MBK는 앞서 고려아연 주식 매수가를 기존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어제 또다시 공개 매수가를 고려아연 측의 공개 매수가와 같은 83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공개 매수 기한도 오는 14일까지 연장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든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측도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고려아연 지키기 1인 1주식 갖기 운동을 벌이며 시민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했던 단체가 지금까지 65개 단체에 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울산사회단체연합으로부터 시작된 고려아연 1인 1주식 갖기 기자회견에 동참한 단체는 어제 고려아연 사내협력사와 울산 유군단체 등을 포함해 모두 27차례에 걸쳐 65개 단체 6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울산의 기간산업과 국가 미래전략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이 영풍과 MBK 사모펀드에 넘어가는 것은 울산 산업의 발전과 국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의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 지역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월 평균 454만 8천 원으로 459만 9천 원을 기록한 서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사업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도 울산은 171.8시간으로 경남의 172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울주군이 지역 최초로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울주군은 올해도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만 14세에서 64세 울주군민까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 연령에 대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오는 14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울주군 내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시가 지난 2020년부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만 65세 고령운전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선불 교통카드를 선착순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잦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대상자의 2.4%에 해당하는 11만 2천여 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10월 한글 주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한글날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각 학교에선 한글 주간을 맞아 한글을 주제로 한 백일장과 퀴즈, 그림 그리기 대회 등 학생들이 한글 사락을 실천할 수 있는 기념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는 울산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셀럽과 어그로 등 신조어를 우리말로 다시 쓰는 우리말 다시 쓰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북구청이 올해 처음으로 거주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체납세 징수에 나섭니다. 북구청은 매년 거주 외국인 세금 체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거주 외국인 체납관리단을 구성했으며 체납자 고용사업장과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북구에는 외국인 2,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반기 지방세 체납자는 119명, 체납액은 3천만 원입니다. 상습적으로 교통 정체를 빚고 있는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출고센터 앞 교체로의 교통체계가 개선됩니다. 울산시는 현대자동차 출고센터 앞 교차로에 원활한 차량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차로 개선 공사에 들어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개선 공사를 통해 연포로에서 오토밸리로 진압하는 우회전 차로를 기존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합니다. 또 도로면보다 높아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합니다. 울주군의 한 마을에서 마을 안길 통행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땅이 포함돼 있다며 마을 주민들이 60년 넘게 다니던 길을 하루아침에 막았는데 주민들은 길을 막은 땅 주인 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주군의 한 마을 진입로 일대가 파헤쳐진 상태로 펜스에 둘러싸였습니다. 펜스 곳곳에는 사유지라며 접근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큰 도로와 버스 정류장과 바로 이어지던 마을 진입로가 사라진 겁니다. 이런 갈등이 빚어진 건 지난달 초. 땅 주인 측은 마을 진입로에 집안 땅이 포함돼 있다며 포장된 도로를 뒤엎고 길을 막았습니다. 60년 넘게 통행했던 길을 하루아침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주민들은 수백 미터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입니다. 뭘 어떻게 할지 또 얼마나 또 이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좀 원상복구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울주군이 나서 땅을 매입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지금 그때는 이제 팔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팔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태도가 좀 바뀌신 것 같은데. 결국 주민들은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땅 주인 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땅만 사고 원대보 기대보면 서로 간 이웃 간 얼굴도 안 붉히고 그게 좋다고 우리는 이제 군에다가 민을 내어가지고 그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버먹을 해버리니까 우리도 이제 다시 형사적으로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취재진이 땅 주인 측에 연락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사유지 도로로 통행 갈등을 빚고 있는 마을은 울주군에만 10여 곳.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고는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중구 구역전시장과 남구 김유신 거리가 행자부가 주관하는 2025년 간판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공모에서 국비 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중구 구역전시장에는 국비 3억 원 등 총 사업비 6억 2천만 원을 투입해 380m 구간 133개의 노후 간판을 철거 후 새롭게 설치합니다. 또 남구 김유신 거리는 국비 2억 원을 포함해 총 3억 1,500만 원을 들여 신정 3동 김유신 거리 310m 구간에 업소 노후 간판 113개를 새롭게 바꿔 설치합니다. 간판 개선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해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공사장을 대상으로 사용검사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시가 지역 공동주택 사업장이 기반 시설을 조성하지 못하거나 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 재산권 제약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입주를 앞둔 공동주택의 기반시설 조성 사항과 사업 승인 조건 이행 여부, 설계 변경에 따른 승인 준비 사항 등을 점검합니다. 울산 테크노파크가 한국형 기동 헬기인 개량형 수리온의 구성 부품 시험과 평가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오는 7일 자동차 부품기술연구소 회의실에서 항공기 센서와 계측 장비 전문 기업인 WSENG와 구성 부품 시험과 평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지원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테크노파크가 항공산업 분야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울산 테크노파크가 가진 기술 지원 능력과 장비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과 11월 2달간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 제조용 지하수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집단 급식소와 식품 제조 가공업소, 식품 접객업소 등 11개 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와 A형 간염 바이러스 등 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바이러스 불검출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대구시 교육청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선 두 번째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전보건설명서와 절차서, 지침서 등을 제정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행정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격상해 안전보건 조직을 강화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의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를 조사한 결과 하위 10개 시군구에 울산 3개구가 포함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남구의 100세 이상 인구는 인구 10만 명당 3명으로 228위를 기록했고 중구가 6명으로 225위, 북구가 7명으로 221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100세 이상 인구는 2019년 4,874명에서 2023년 7,634명으로 57%가량 증가했습니다. 울산의 심장질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울산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0만 명당 36.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울산은 8대 특광역시 중 1위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8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역시 28.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 8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